아카데미 웹툰 추천 모음 시작합니다. 보다 간단히 정리된 영상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곳엔 자기가 쓴 소설 속 얼굴조차 없는 엑스트라로 빙의하게 된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큐브라고 불리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이곳 큐브에는 주인공을 포함한 많은 등장인물이 있었죠. 그리고 주인공은 큐브의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기숙사에 돌아왔더니 택배가 와 있었고 그곳엔 주인공이 사용했던 노트북이 있었죠. 노트북을 열었더니 얼굴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곧 큐브에서는 무기를 고르게 됩니다. 주인공은 총을 고르며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데 마력이 있는 이곳에서 한 개가 명확한 총은 좋은 무기가 아니었고 시작부터 주인공은 무시당하는데 그런데 주인공은 상상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곳에는 마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법은 귀족들만 배울 수 있었는데요. 주인공은 마법사가 되고 싶었지만 평민이었죠. 그런 주인공을 발견한 교수는 마법을 보여주게 되고 주인공은 마법사를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불량배들과 귀족 소녀를 만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방금 본 마법을 따라하며 위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 재능을 인정받고 마법 아카데미에 입학하게 되는데 4년 전 불량배들과 함께 있던 귀족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아카데미에서 인기와 실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선배였죠.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주인공을 협박하게 되는데 이곳엔 천국에 가기 위해 자기가 쓴 소설 마왕은 죽었다에 빙의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소설은 아카데미 속 힐링물이었죠. 그런데 하필 오늘 죽은 마왕의 아들로 빙의하게 됩니다. 주인공은 살기 위해 인간 포로로 위장하게 되고 감옥에서 울고 있는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를 위로해주게 되는데 곧 인간들이 들이닥치고 그녀를 황녀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주인공은 황녀와 함께 안전하게 구출됩니다. 그러나 주인공이 쓴 소설 속에 황녀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황녀는 이곳에서 암살당할 운명이었죠. 황녀는 살기 위해 한 기사를 데려와 달라고 부탁하게 되지만 기사는 이미 죽은 이후였는데 이곳엔 검수를 가르쳐 주겠다는 말을 거절하고 체력 훈련만 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에겐 엄청난 재능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체력을 4까지 올려야 재능이 발동되었죠. 주인공은 사실 시한부였는데 그뿐 아니라 많은 제약이 있어 체력 훈련조차 쉽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메이드보다도 체력이 낮았죠. 한 달 뒤에는 형제들 중 한 명을 뽑아 아카데미에 보낼 대련이 있었는데 주인공은 아카데미에 가지 못한다면 시한부로 살다가 죽게 될 운명이었죠. 그러나 주인공은 결국 체력을 올리는데 실패하고 그렇게 대련을 시작하게 되는데 대련 중에 체력이 오르게 되고 재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곳엔 게임 속 주연과 함께 넌센스 퀴즈를 하고 있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마법 아카데미를 배경으로 한 게임에 오직 전멸만 쓸 수 있는 쓰레기 캐릭터를 키운 주인공. 그런데 게임의 최종 보스는 마법 저항 99%를 가지고 나왔죠. 주인공은 전멸만을 이용해 처음으로 이 게임을 클리어하게 되는데 그 순간 잘못된 엔딩이라는 상태창이 뜨며 주인공은 게임 속에 빙의하게 됩니다. 주인공은 그렇게 아카데미에 입학하게 되고 주연들을 피해 조용히 지내고자 결심하는데 원래 주인공이 잡아야 할 지팡이를 잡고 풀 수 없는 문제를 풀며 모두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설명해달라는데 주인공은 넌센스 퀴즈였다고 알려줍니다. 여기 삼류 악당으로 게임에 빙의하게 된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의 평판은 바닥이었고 가문에서도 쫓겨나게 되는데요. 게임 속에선 결국 노숙자가 될 운명이었죠. 결국 산에서 살아보고자 하는데 모두가 그를 피했지만 아닌 사람도 있었죠. 그녀는 예니카였습니다. 그녀는 2학년 수석의 천재 정령사였죠. 그녀의 친절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멀리해야 할 이유가 있었으니 그녀는 1막 엔딩 보스였죠. 게임 속 진행에 변화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연 캐릭터들과는 거리를 두는 거였는데요. 예정보다 한 달이나 먼저 폭주하게 되지만 주인공의 도움으로 해결됩니다. 그리고 예니카는 주인공을 찾아오는데 이곳에는 원래 이 게임의 히로인이자 뱀파이어 마리에가 갇혀 있습니다. 뱀파이어의 피는 회복 효과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게임의 주인공에 빙의한 박시우의 짓이었죠. 그리고 그 사실을 주인공이 알게 되는데 사실 마리에를 포함한 수많은 히로인들을 죽인 것도 박시우의 짓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분노한 주인공은 박시우의 멱살을 잡아보지만 주인공은 일개 엑스트라로 빙의했기에 박시우의 상대가 되지 못했고 결국 주인공도 포박당해버립니다. 그렇게 박시우는 혼자 마지막 보스에게 도전하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던 주인공은 이 게임에 빙의했던 대로 회귀하게 되고 박시우가 히로인들을 죽이기 전에 박시우를 죽여버리고자 하는데 고작 10명의 네크로맨서로 대륙 절반을 지배하게 된 네크로맨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며 대륙의 절반을 차지한 프리스트. 현재 대륙은 이 두 세력의 대치로 위태로운 평화를 누리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곳에는 프리스트와 네크로맨서의 아들인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온 이가 있었으니 그녀는 네프티스 아크볼드. 300년 동안 살아있으며 과거 대륙 절반을 차지한 네크로맨서들 중 한 명이었죠. 그녀는 네크로맨서 학교로 오기를 권하고 주인공은 압도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네크로맨서 학교로 오게 되지만 위험에 빠지는데 한 여자에게 도움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여자가 아크볼드의 딸이라는데
이곳엔 무투개 헌터인 주인공이 있습니다. 마법계에 비해 일처리가 느린 부투개는 찬밥 신세였는데요. 사실 주인공은 현재 마법계 1등인 서이나보다 마법에 큰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마법계의 대우가 좋지 않아 부투개를 선택한 거였는데요. 그리고 지금 그것을 후회하고 있었죠. 그런 주인공에게도 일이 들어오고 그렇게 주인공은 던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고 빛을 따라오라고 합니다. 빛은 주인공에게만 보였는데요. 빛을 따라가자 신화급 귀속 아이템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던전은 함정이었고 주인공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주인공은 죽기 직전에 신화급 아이템을 사용하지만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들에 의해 회귀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 이곳에는 마지막 거인을 죽인 주인공이 있습니다. 어느 날 3명의 거인이 내려와 제국을 파괴하기 시작했는데 이곳에는 마지막 남은 거인인 아하유테만이 남아있었죠. 힘겨운 전투 끝에 마지막 거인을 잡았지만 제국의 절반은 묘지로 변해 있었고 주인공은 조금 더 훈련하지 못했던 사실을 후회하고 있었죠. 모두가 죽은 줄 알고 있었던 그때 대장군 아데샨이 살아있었죠. 거인을 잡은 줄 알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데 그때 수많은 거인들이 등장하고 더 이상 싸울 사람은 없었는데 주인공은 그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싸우고자 합니다. 그때 아데샨은 주인공의 가능성을 보고 주인공을 회귀시키는데 이곳에 드래곤을 테이밍하고 있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평소 즐겨 읽던 소설에 엑스트라로 빙의하게 된 주인공. 그런데 하필 흑마법사가 되기 직전에 빙의하게 됩니다. 흑마법사들은 곧 소설 속 주인공에게 호탕당하고 죽을 운명이었는데 주인공은 흑마법사들을 피해 도망가게 되지만 앞은 잠겨져 있었죠. 그런데 뒤에서 드래곤을 만나게 되고 평소 동물을 길들이는데 자신이 있던 주인공은 드래곤을 테이밍하는데 성공하고 드래곤의 도움으로 문을 부수고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드래곤과 함께 아카데미를 향하게 되지만 아카데미에서 주인공은 평판이 좋지 못했죠. 주인공은 안전하게 아카데미를 졸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는데